활용.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점의 x좌표를 알면 함수 값을 알 수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도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y는 기울기가 f 프라임 x 빼기 t 더하기 ft. 요게 일단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접선이 지나가는 무슨 뭐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기본인데 접선의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접점을 알아야지만 식을 세우기가 좋아요. 그죠? t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접점을 모르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예를 들면 접선의 기울기만 준다든지, 예를 들면 곡선 밖에 한 점, 우리가 그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총 세 가지 상황. 접점을 아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기울기를 제공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기울기를 제공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f't는 m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방정식을 풀어서 넣어서 t를 구하여 대입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t 값이 안 구해질 때가 있어요. t 값이 직접적으로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경우도 있다. 쓰는 경우도 있음. 근데 요거는 사실 당연한 게, 너네가 예를 들면 3차 함수야. 그럼 미분해서 는 해갖고 했어. 얘는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디로 미쳐야 되면 근과 계수 관계로 푸는 문제인가? 이렇게 그냥 가야 된다고. 이거는 내가 굳이 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계수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A, B 제공. 이 경우에는 이제 요 방정식에다가 A, B를 이제 대입을 한다는 거지. 즉, 요때는 B는 F'T A 빼기 T 더하기 FT. 역시 T를 구해서 대입. 역시 경우에 따라 근과 계수 관계 활용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모르면 접점의 좌표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 상황을 이제 끌고 가는데, 그 경우에 이제 t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방법.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t 값이 이제 구해지는 경우, m을 숫자로 줬다든지, 여기도 a, b가 이제 숫자로 정확히 줬다든지, 근데 이런데 뭐 a, 뭐 2, k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포함해서 주는 경우에는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뭐 접선의 개수 같은 거 구할 때는 애초에 이제 뭐 3차식으로 이제 뭐 뭔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약간 그런 종류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이거예요. t를 알 수 있으면 구해라. t가 안 구해지면 근과 계수를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식을 기억을 할 것.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fx와 gx가 접하는 상황의 해결입니다. 접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수투 전반에서 많이 나와. 너네가 방부등식 같은 걸 풀려고 해도 보통은 방정식에 예를 들면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때가 얘네가 딱 접할 때를 경계로 달라지거든. 그럼 뭐 직선과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접하는 순간을 찾아서 그 접할 때보다는 뭐 기울기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접하는 상황 해결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접점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접점을 모를 때도 있어. 그러면 x는 t라고 놔야지 뭐. x는 t에서 만약에 접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f는 t에서의 함수값과 함수값과 g, t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계수끼리도 같아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fx에서 gx로 x는 t를 경계로 갈아타는 함수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 가능성 할 때 설명을 했죠. 요걸 바탕으로 fx-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면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우리가 hx라고 놨을 때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그랬죠. 뭔가가 남습니다. 얘는 몰라요. 얘는 3차 함수면 1차 함수일 거고 4차 함수면 2차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어나가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결론만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빼서 풀 수 있는 상황은 언제에 국한된다? 다항함수인 경우에 국한되는 거고 꼭 다항함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원이 나올 때도 있고 뭐 무리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항함수끼리 뺐을 때 혹은 뺀 함수가 사실은 다항함수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항함수끼리 꼭 뺄 필요는 없어. 근데 뺐더니 결과물이 다항함수면 우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hx가 사실은 hx가 다항함수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만약에 hx가 3차 함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중근을 갖고 또 다른 근을 가질 텐데 그 또 다른 근을 정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떤 합의 일정함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결정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딱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두 함수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면 너는 식을 어떻게 설계를 할래? 이런 이야기라고. 근데 이게 이제 활용도가 아주 높은데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2가 3이고 fx는 3차 함수인데 x3승 더하기 어쩌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f 뭐 2가 0인 이때 f 3을 구해라.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못 풀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나 뻔해요. 첫 번째 f 1 들어가면 2가 된다. 그죠? 두 번째 얘는 미분계수 꼴이니까 f'1이 3이다. 식 2개 나왔죠? f2가 0이다. 식 3개 나왔죠.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 3차 함수의 미지수는 정확하게 x3승 ax제곱 bx 플러스 c이기 때문에 미지수 3개, 식 3개, 각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쉬운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더더욱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 2고 1에서의 미분계수가 3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줬다면 여러분은 뭘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fx에 x는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누가 돼?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빼기 1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지?
즉 해석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와 y는 3x-1이 어디에서? x는 1에서 접한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접한다는 거는 얘네끼리 서로 함수를 뺐을 때 fx 마이너스 3x-1이 무엇을 인수로 갖냐면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인수가 하나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3차 함수니까. 자, 마지막으로 f2가 0인 거를 대입하시면 바로 누가 구해지겠어? 알파가 구해지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fx라는 함수에서의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미분계수를 동시에 활용해서 식을 설계하기 가장 간결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도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은 사실 잘 없어. 이거는 애들이 다 풀긴 풀어. 왜냐면 여기다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졸라 놓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식 3개니까 문자 3개 연립해서 푼단 말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차피 너네가 함수값이 2고 미분계수가 3이라는 건 바로 눈에 익히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접선 쓰는 거 되게 쉽고 그럼 빼서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만 써도 문자가 3개에서 몇 개로 줄어드냐면 바로 하나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입해서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재채기가 나올랑 말랑 되게 얼마네. 자, fx는 그냥 3차 함수예요. 그리고 식을 두 개 해줬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요거 한 개 주고 2로 갈 때 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이때 f 3의 값을 구해라. 해보세요. 절대 못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극한식 하나에서 식 두 개씩 나오는 거 알죠? 함수값 하나, 미분계수 하나. 함수값 하나, 미분계수 하나. 식 4개지. 3차 함수니까 원래 미지수 4개예요. A, B, C, D. 나오긴 나온다고. 선생님이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토대로 한번 좀 풀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접선 하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식을 대입을 하는 것도 뭐
왜냐면 둘 다 접하게 이제 식을 서로 빼기는 좀 불편하니까. 요 두 조건을 각각 요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면 fx와 누구누구는 x는 1에서 접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fx와 누구누구는 x는 2에서 접한다. 식을 두 개를 써주시고 해석을 좀 해보자는 거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좀 상황 판단이 아마 되기는 될 텐데.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해볼게요. 일단 f'1이 2고 f1이 1인 걸로 봐서는 너에서의 접선은 2x-1입니다. 그죠? 기울기는 2고 1,1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3x 쓰고 2 들어가서 4가 되게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접점은 쟤는 x는 1이고 접점은 얘는 x는 2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을 해서 요 두 개를 대입하고 연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얘네를 가지고 식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 빼기 3x 마이너스 2 x 빼기 2의 제곱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죠. 여기는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는 fx 빼기 2x 빼기 1는 x 빼기 1의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합시다. 잘 보시면 얘랑 쟤랑 같아야 되는 거 보이나요? 그죠? 여기서 이제 너랑 너랑 같아야 되니까 뭐 항등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이거 이제 넘기면 똑같은 fx니까. 그러니 최고차 끼리는 일단은 같겠죠. c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a가 되면 여기도 a가 되겠지, 그지? 그거는 동일하겠죠. 여기는 a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와 d의 관계식도 금방 나오지. b는 이제 상수항인데 여기는 4b가 되고 넘어가면 빼기 2. 여기는 d가 되고 넘어가면 빼기 1. 서로 같을 것이고. 뭐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1. f'1이 2니까 미분해서 1 대입한 거 2. 식 두 개 a, b 이제 연립하면 바로 나올 텐데. 자,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상황일까? 그림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보세요. 하나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 하나는 3짜리 직선입니다. 2짜리 하나랑 좀 더 가파른 3짜리. 접점이 지금 둘의 교점이 어디냐면 1이거든. 1. 쇽 1,1 지나요. 1,1. 얘랑 둘 다 1,1 지나는 거 보이니? 그죠? 그러면 얘는 사실은 1,1을 지나고 근데 f1도 1인데 그러면서 얘랑은 접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2에서 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접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네. 요거 이해가요? 1에서는 얘랑 접하고 2에서는 너랑 접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겠지. 근데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요 fx에서 내가 3x-2 요 직선을 빼게 되면 실제로는 2에서만 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디도 지나가냐면 1,1도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사실 1 들어가면 0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야 돼. 최고차항을 모를 뿐이지. 이 상태죠. 근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서 이제 1 들어가면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넘겨서 근데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구하기가 어렵지가 않아. 왜 어렵지가 않냐면 요거는 미분하면 그냥 3이잖아. 요거는 미분하면 x-1로 이렇게 나눠서 1 들어가면 여기 뭐 나오냐면 그냥 a 나와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기울기 2가 돼야 되지. 즉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가려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여러분은 아까 선생님이 썼던 ax 플러스 b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이제 대입해서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꾸로 요식을 쓰고 이거 두 개를 대입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내가 이거를 쓰고 얘를 대입한 이유는 뭘까? 얘를 쓰고 요걸 대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쪽으로 쓰고 요걸 대입한 게 아니라 요쪽을 쓰고 얘를 대입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럴까요? 왜일 것 같아?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하자고 할까 나는? 어차피 이 식을 미분을 마지막에 해서 고배미분법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는 양쪽이 다른 그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 요소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뭘 대입해야 돼? 2를 대입해야 돼. 여기서는 1을 대입해야 돼. 만약에 이게 0이었으면 나는 식을 이걸로 쓰고 0을 대입하는 선택을 했을 거야. 왜? 0을 대입하는 게 쉬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간다. 그래서 너네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접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식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역시 접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식 세우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쪽에서 나온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평균값 정리. 사실 뭐 모의고사에 엄청 잘 나오는 저거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 정도는 아셔야 돼요.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어떤 미분 가능한 사실은 정확하게는 요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그런 어떤 함수 fx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함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우리는 a, fa랑 b, fb를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이 될 텐데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항상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이제 요 기울기를 얘를 f'C라고 부르고 C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C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는 F'C 자 이렇게 되고 를 만족하는 하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 항상 이 표현이 거슬리는데 원래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나오거든. 근데 애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적어도 하나라는 건 하나 이상이라는 소리 아니야?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적어도 하나라고 하든지 하나 이상이라고 하든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너무 이상해요. 왠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써 있어 항상. 나는 그냥 이렇게 쓸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됐죠?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두 점의 함수값을 알아. 그럼 두 점의 평균 변화를 구해봤을 때,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그 사이에서 무슨 뭐 F'C가 뭐 얼마가 되는 게 존재한다는 둥, 기니디 합답형 정도로밖에 안 나오니까 뭘 계산하는 문제로는 안 나온다고 애초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평균값 정리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롤의 정리라고 있거든. 롤의 정리는 뭐냐면 얘네가 서로 같을 때야. 얘네가 서로 같으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0이 되겠지. F'C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롤의 정리는 별도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평균값 정리의 어떤 한 형태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접선과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와 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하나는 이것의 기본적인 정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분 가능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이 다항함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자,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뭐냐면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만 판단을 하고, 열린 구간 AB에서 fx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미 x1, x2에 대하여 fx1보다 fx2가 항상 크다. 요게 되면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구간에서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커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증가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x좌표가 큰 녀석은 항상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니까. 그죠?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미 모든 x1, x2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걸 증가한다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증가의 정의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로 넘어오면 혹은 다항함수로 넘어오면 증가 감소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진 않아요. 감소도 써줄까? 감소인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만 바뀌어요. 네, 이렇게. 자, 미가가 되면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너가 0보다 크고 너가 0보다 이제 작으면 각각 증가와 감소가 됩니다. 근데 봐봐. 크면 증가고 작으면 감소인 거는 맞는데 증가한다고 꼭 반드시 항상 0보다 클 필요는 없어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예를 들면 x 3승 같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0에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죠. 왜냐하면 도함수가 3x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야. 근데 도함수 같은 경우에 계속 0보다 크지는 않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x1보다 만약에 x2가 크면 당연히 fx1에 해당하는 x1의 3승과 fx2에 해당하는 x2의 3승을 비교했을 때 이런 대소 관계가 될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 너는 항상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맞구나. 얘네끼리 비교하면 등호가 안 들어가죠. 그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면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두 점을 내가 아무리 이어봐도 평균 변화율은 양수지. 근데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이 미분계수는 0이 되는 순간이 생겨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 양수라고 해서 미분계수가 꼭 다 양수인 건 아니야. 왜냐하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란 말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에 극한을 취했을 때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이런 걸 배운 바가 있어. 그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거든. fx보다 gx가 클 때 극한을 취하면 fx의 극한보다는 gx의 극한이
항상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면 쉬운 예로 x분의 1이랑 x분의 2를 생각해 볼까? x가 양수일 때. 둘 다 0보다 크죠? 근데 x분의 1보다는 x분의 2가 더 크지? 양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x분의 1보다는 x분의 2가 더 큰데 등호가 절대 안 들어가는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둘 다 어디로 가?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둘 다 0으로 가죠. 즉 극한을 취할 때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 평균 변화율이 다 양수여도 그것의 극한은 잠깐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이게 끝이야. 증가 감소는 뭘로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한다.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증가, 작거나 같으면 감소. 만약에 뭐 증가 감소가 서로 뒤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0보다 컸다가 0보다 작아지고 순간적으로 0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게 뭐랑 관련돼 있냐면 바로 함수의 극대극소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증가 감소와 함수의 극대극소는 둘 다 f'x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의 부호로 시작해서 부호로 끝납니다. 자, 함수의 극대극소는 뭐냐면 x는 a에서 fx가 극대이다라는 필요충분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너를 만족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어떤 열린 구간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 대하여 그 열린 구간의 모든 x의 함수값이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열린 구간을 편의상 라지 A라고 부릅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열린 구간에 포함한 어떤 x가 있어요. 자, x는 A에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 그러면 그러한 x의 함수값들 fx를 모으면 얘는 항상 fa보단 작거나 같다고. 잘 보시면 a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크거나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a라는 거는 열린 구간을 말해요. 구간. 쉬운 예를 들어볼까? 자, 여기가 2라고 합시다. 내가 0부터 4까지 열린 구간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면 이 0부터 4까지에 속하는 모든 함수값들이 있어요. 모든 함수값들은 2에서의 요 함수값 f2보다는 이와 같은 함수값들 fx가 함수값이 다 어때? 좀 작거나 같지 않니? 이렇게. 그죠? f2일 때가 가장 주변에서는 제일 크죠? 그럼 얘는 우리는 이 점에서 f2가 극대이다. 혹은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점점 커져. 그럼 잘 보면 열린 구간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넓게 잡으면 2에서의 함수값이 이 안에 있는 모든 x보다 큰 건 아니지. 그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했잖아. 단 하나의 열린 구간만 존재하더라도 극대라고 할 수 있다고. 즉, 이 어떤 열린 구간은 보통은 아주 좁게 잡아요. 아주 작게 잡았을 때 이런 게 존재하면 극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 극대극소의 정의에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가다가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여기가 A야.
그럼 A에서 이 함수는 불연속이잖아. 심지어 뭐 미분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A에서의 함수값인 FA는 내가 열린 구간을 충분히 작게 잡는다면 이 구간에서만은 얘가 함수값이 항상 더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A에서 우리는 극대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떨까? 아니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야. 거꾸로 A에서의 함수값이 너를 포함하는 작은 열린 구간을 기준으로 이 값들보다는 작거나 같죠, 얘가. 그렇다는 건 A에서는 극소가 된다고. 작거나 같은 게 극대, 이제 크거나 같은 쪽이 극소. 극대 혹은 극소이다. 극소인 거는 반대가 되면 되겠죠? 크거나. 여기는 이제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극대 극소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우리가 미분 가능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미분 가능하거나 혹은 연속이면 사실 연속 함수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편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 함수가 되면 예를 들면 절대값 함수 이런 함수 절대값 x 같은 거 누가 봐도 어때? 여기서 0에서 극소값을 갖죠. 극소가 되죠. 그죠? 왜 극소야? 주변에 있는 얘네보단 얘가 작거나 같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감소했지. 요렇게 증가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극소가 된 거라고. 그래서 언제 극대 극소가 되냐면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이제 극소가 되고 거꾸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가 됩니다. 근데 증가 감소를 방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뭘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도함수의 부호인 f'x 기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대극소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는 f'x의 부호의 변화예요. 사실은. 부호가 달라지면 증가감소가 바뀌고 증가감소가 바뀌면 무조건 극값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봐봐. 부호가 만약에 달라진다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미분이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미분이 되는 함수 기준에서 도함수를 내가 그려볼까? 이거 도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한다는 거는 도함수가 양수란 소리고 감소한다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도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도함수가 연속일 거 아니야? 연속 함수가 부호가 바뀐다는 건 반드시 바뀌는 경계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죠. 0을 거쳐서 왔을 테니까. 그렇다는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디선가 그 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는 반드시 f'x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미가 fx야.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a가 0이고 동시에 부호의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근데 주의할 거는 f'a가 0이라고 해서 fx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세모야. 언제 참이 되냐면 부호 변화가 있으면 참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함수에 그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미분하고 뭘 찾냐면 0이 되는 점을 찾아. 너네가 미분을 했어. 예컨대 어떤 4차함수 미분해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봐봐.
이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갖기는 가자, 그지? 근데 보니까 2는 중근이야. 중근이라는 건 이 부분은 부호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는 소리야. 즉 x값이 2보다 커지든 작아지든 이 주변에서는 어떤 값이냐면 항상 양수예요. 왜냐면 여기 2 들어가면 3이지. 무슨 말이냐면 2 들어가면 일단 0이잖아. 근데 2.1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양수지. 1.9를 대입해도 양수지. 왜? 제곱이니까 양수야. 그 주변 값을 넣어봤자 여기에 2.9가 들어간 2.1이 들어가는 1.9가 들어가는 2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양수야. 그럼 양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거니까 부호가 안 달라진다고.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즉 f'2가 0이긴 하지만 그 값은 아니라는 소리고 f'-1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서 그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는 그 값을 안 갖고 여기는 그 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분 파트 가서도 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 a부터 x까지 fx, dx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간단히 살펴봤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만 좀 알고 갈게요. 다음 시간에 3차 함수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3차 함수 그냥 비율 관계 한번 써줄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할 건데 극대극소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극대극소 파트에 자주 나오니까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보조선 하나 이게 끝이고 일단 요게 간격이 같았어. 요 간격이 항상 같고 요 간격을 내가 t라고 부른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t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변곡점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차이는 얼마가 되냐면 초고차의 개수가 a짜리인 3차 함수라고 치면 4 절대값 a의 t의 세제곱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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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루트 3, t일 때 4의 t의 세제곱. 이거밖에 없어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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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운데 지나갈 때 1대 루트 3, 극대극소 차이 4의 t의 세제곱.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a에다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극대극소의 차이는 선분의 길인데 a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뒤집어져 있으면 이제 음수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 건데 우리가 지금 1번 아까 이제 극한식 주고 요 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x제곱을 나눴죠.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1이 돼야 되고 fx 기준에서 그 다음에 1에서의 미분계수도 알 수 있죠. 1에서의 미분계수는 fx에서의 미분계수가 아니라 지금 얘는 요 전체식의 미분계수입니다. 요거를 미분을 해서 1을 넣으면 f'1 빼기 2가 나오지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0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거는 f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0, 함수값이 1이니까
이제 y는 1과 접하는 거고. 그래서 fx에서 1을 빼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는데 f0이 2라고 하고 있죠? 0 들어가서 2가 되려면 여기가 1이네요. 이렇게 되겠지? 다 했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달래. 미분에서 3 들어가면 끝. f'. 3은 미분하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3 갖다 넣어주시면 아이고 2, 4,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답은 20이 나온다. 그 다음에 초고차원 계수가 이번에는 일자리인 4차 함수에 대하여 gx는 fx 따라가다가 fx-1 플러스 2로 갈아타는, 그리고 이제 1에서 갈아타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리고 동시에 0,g0에서의 접선이 2x 플러스 1이래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일단은 fx와 요 관계 한번 해석해 볼까? fx와 f x 빼기 1 플러스 2 어떤 관계 있어요? 정확히 1만큼 2만큼 평행이동된 관계 있지? 어쨌거나 평행이동해서 이제 1에서 접해야 된다는 거잖아. x는 1. 얘를 평행이동을 한 함수로 1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면서도 이제 미분이 되려면 정확히 접해야 되죠. 근데 1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기울기 2짜리가 된단 말이지. 근데 정확히 0에서 2x 플러스 1과 접해요. 무슨 소리냐면 정확히 그림을 보여줄게. 자, fx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야. 그래서 1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요 그래프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온다고. 이렇게 생겼다. 아이씨 미안. 어제 밤부터 아주 이렇게 얘가 fx. 실제 gx는 어떤 모습인 거냐면 0까지 아니지 1까지는 fx 따라오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얘를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굳이 함수를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fx 기준에서는 1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한다고. 이렇게 접하는데 얘랑 접한다고. fx 빼기 2x 플러스 1은 x제곱에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거죠. 다 했죠. 하고 싶은 거는 g't가 2인 점을 찾고 싶어. 그럼 언제 가능하냐면 여기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접선이 또 이렇게 너랑 있을 텐데 우리가 fx에서 요 함수 뺀 함수를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0이고 1이지 2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f는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소리야.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2니까 2에서 2를 빼서 0이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자리가 사실은 누구냐면 2분의 1이에요. 요 자리가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t값을 구한다는 거는 0, 2분의 1, 1, 2분의 3, 2 이렇게. 간격이 다 일정하니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답은 1 곱하기 5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요게 이제 아직 좀 어려우면 요 정도 일단 할 줄 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상황이 이제 대표적인 두 그래프가 접하는 상황을 연립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3, 4번 비슷하고요. 4번이 좀 더 쉽고 보시면 두 함수를 서로 일단
비교를 해볼 건데 1에서 접한대요. 1에서. 그럼 각각 1에서의 함수값, 각각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는 이렇게 쓴다고. 1a 빼기 2a 플러스 b는 얘도 이제 1 대입하면 a 플러스 2. 자, 요게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를 쓴 거고 미분해서 1도 넣어볼게요. 미분하면 3 2a 빼기 2a는 a 이렇게 나오네. 자, a 값이 3 나오고 대입하면 이제 b 값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함수값이 서로 일치한다. 미분계수가 서로 일치한다. 연립하시면 나온다. 4번도 똑같아요. t 갖다 대입하고 같고 미분해서 갖다 대입하고 같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6번이 조금 어려운데 6번은 사실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봐봐. 일단은 2x 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아까 선생님이 비율관계 알려드린 거 기억한다면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6분의 1이 됩니다. 굳이 이제 구한다면 뭐 미분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절대값 x-a 플러스 b라는 이렇게 생긴 꺾인 녀석을 얹고 싶은 거야. a, b만큼이 평행이동 돼 있는 거죠. 두 점에서 접하고 싶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두 점에서 접하고 싶대요. 그럼 두 점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가능할까? 어떤 모습이 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야. 얘는 기울기가 1짜리야. 어쨌거나 접하려면 나는 이 그래프 위에서 어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어디가 기울기가 1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지. 잘 보시면 정확히 0일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0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다? 이 함수의 1차항의 계수입니다. 잘 보시면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너 미분해서 는 1 해볼까?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6x제곱 마이너스 1이 1인 거니까 x제곱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또 기울기가 1이 된대. 잘 보시면 여기 가능하고 이쪽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대칭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겠어? 요거 아니겠니? 이렇게 접하고 아 여기가 a, b구나 이렇게 찾는다고. 자, 우리는 a, b를 찾으려면 이쪽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인 건 알겠어. 이쪽 직선 구해서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지. 오른쪽에 접선을 구하는 걸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한다고. 접점의 좌표는 아까 x좌표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콤마 얘를 대입을 하셔야겠죠. 함수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대입해 보시면 세제곱하면 3루트 3분의 2가 되네. 그러면 3루트 3분의 2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1로 묶으면 3분의 2 빼기 1이니까 3분의 1 되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루트 3분의 1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계산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함수값을 찾았고 기울기도 알고 있어요. 즉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에 루트 3분의 1 빼기 3 루트 3분의 1. 자, 직선 두 개 나왔죠? 너랑 마이너스 x 둘이 만나는 점이 이제 a, b가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2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다. 계산해 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접선과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접하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든
이렇게 접하든 만나는 근이 실근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모든 실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fx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임의의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너와 너의 만나는 관계는 fx에서 ax 플러스 b를 빼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이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개수가 불변합니다. 얘네가 개수가 불변한다는 거는 이 둘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모든 근의 합에 영향을 줘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뭐 1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x축이래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알파 베타래. 자, 이번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니?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중근인 거는 두 번을 더하시면 돼요. 지금 이 3차 함수는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4 더하기 1 더하기 1인 상황. 그게 이제 마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 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2가 2개. 너가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 얘까지도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컨대 이런 경우에 감마는 2가 되겠지. 그지? 예컨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이 아니죠. 1이 되겠죠. 여기가 2.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3차 함수에서의 근과계수를 이제 접선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7번을 보시면 봐봐. 자, 계산은 안 할 거고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건데 A라는 접점을 한번 보세요. A라는 접점의 X좌표는 얼마냐면 현재 1입니다. 1. 1에서의 접선이야. 1에서의 접선이 어디서 만났어 다시? 그 점이 B일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 3차 함수는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모든 근의 합 얼마니 도담아? 근과계수 관계 쓰면 얼마예요? 최고차항분의 2차항의 계수의 마이너스 0이죠. 0. 2차항이라니까. 2차항 없잖아 지금. 얘는 모든 근의 합이 0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1이 중근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B의 또 다른 실근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B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뭐 해가지고 점도 나올 거고 뭐 두 점 사이 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요 선분 B를 쓰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B점의 X좌표가 뭐다? B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것만 나오면 바로 나오겠죠? 자, 그럼 8번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뭐 나올 것 같아? 모든 근의 합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모든 근의 합은 2n 더하기 3 나오는 거 보여? 우리 원래 3차 함수에서. 근데 어디서 접선이래? 1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될까?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는 1 더하기 1 더하기 X는 2n 더하기 3이니까 X좌표는 뭐가 되냐면 2n 더하기 1이 되겠죠. 즉 xn 동그라미 치고 2n 더하기 1. y좌표는 여기다 뭐 대입해야지 뭐 그지? 그걸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연산 일부는 어렵진 않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9번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9번을 한번 풀어봐라.
팁을 주자면 요 왼쪽에 접선 있죠, 접선. 그러니까 지금 L을 기준으로 쓰면 안 돼요. L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 접하는 왼쪽 접점 있지. 그 왼쪽 접점을 T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T. 왼쪽 접점의 X좌표가 T. 거기가 T가 되면 P라는 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리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은 무슨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 당연히. 지금 9번, 10번 다 같은 얘기거든? 자, 우리 이사분면에 있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놨다면 P라는 점은 X좌표가 뭐라고 나오니? 뭐 나오니, 승혁아? 지금 우리 보면 직선 M 있잖아, M. M이 접선이잖아. M의 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T에서 접하고 P에서 다시 만나잖아. 근데 지금 식을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그러니 T가 접점이라면 P의 X좌표는 뭐가 돼야 돼? 모든 근의 합이 일정하려면 뭐 되게? T가 접점일 때는 T가 중근이잖아. 중근은 두 번을 더해요. T 더하기 T 더하기 X가 0이 된다고. 그럼 당연히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2T가 되겠지. 꼭 숫자로 나와야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니, 도담아? 지금 얘네가 서로 접선이 수직이래. 수직은 어떻게 해결해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표현을 하고 있어? 두 접선의 접점을 T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접점을 T로 표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하면 돼? 그죠? F'T랑 F' 마이너스 2T랑 이게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둘을 서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방정식 푸시면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면 T라는 미지수 한 개밖에 없고 뭐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나옵니다. 느낌은 알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은 내가 해볼게. 잘 봐. 풀이하는 방법이 비슷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초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이고 0,K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B, 그 다음에 또 K,0에서의 접선이 또 A를 만나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구하고 싶은 건 A, B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 자, 일단은 요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수직이고 그렇다는 거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짜리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가 될 것 같다. 자, 근데 초고차항 계수는 1짜리고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쟤랑 이제 수직하게 만나는데 일단은 여기가 지금 K잖아. 얘는 0,K고 모든 근의 합 자체가 얼마가 나오죠? 지금 요 직선과의 관계를 본다면 0에서 만나고 K에서 접하는 거니까 모든 근의 합은 얼마나? 0에서 만나고 K에서 접하고 0 더하기 K 더하기 K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2K가 나와. 2K. 자,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0에서 접하고 B에서 다시 만난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0 더하기 0 더하기 B가 되니까 B는 2K가 되겠죠. 자, 요런 상황이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의 길이니까 얘가 2K 갈 동안 2K 갈 테니 얘는 3K가 되고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A, B는 2 루트 2K가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K 값만 구하면 되겠다. 그지? K 값을 어떻게 구할까? 내 생각에는 너랑 서로 수직이다를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요 직선 있자. 요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랑 fx를 서로 이제 관계를 보시면 fx에서 얘를 빼주고 그것이 k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근데 0에서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되죠. f'0이 1입니다. f'0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f'0은 1차 항의 개수입니다. 1차 항의 개수. 자, 근데 얘가 1이면 1, 그 다음에는 넘어가면 이쪽 1차 항의 개수는 k제곱이거든? 근데 너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넘어갔으니까 막 플러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지금 양변의 1차 항만 개수만 갖고 본 거야. 얘는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변의 1차 항의 개수는 k제곱 마이너스 1, fx는 그냥 0에서 미분계수 1이니까. 그러니까 k는 뭐가 나오냐면 루트 2가 나오죠.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사용한 거야?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여기가 2k임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요 접선을 우리 fx에서 빼서 제곱을 인수로 갖고 이제 0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림만 볼게요. 자, 너랑 동시에 접할 때 원의 둘레 길이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일 때가 최소가 되겠어, 다행히? 이 3차 함수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되겠지, 그지? 근데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뭘 가지고 푸냐면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이용해서 풀어요. 기울기가 3짜리 접선이 어디 있냐면 미분에서 는 3인 거니까 x좌표가 1일 때거든, 1. 그래서 1일 때 접선을 딱 그어보면 이 기울기 3짜리랑 평행합니다. 그때 접할 때가 그 접점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짧을 때예요. 그럼 1을 대입해보면 1,3이지, 그지? 그럼 1,3부터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쓴 게 지름이지. 지름에다가 우리는 파이를 곱한 게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소가 된다. 넘어갑니다. 자, 12번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봐봐. 12번이 좀 독특한 거는 뭐냐면 얘도 이제 접하는 상황이긴 한데 다함수랑 접하는 게 아니라 원과 접하고 있죠. 원과 접할 때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x 4승이고요. 1,1에서 접한대.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원과 이제 접하는 경우에는 접선을 여러분이 그어주시면 접점이 있고 원의 중심과 연결했을 때 항상 수직이 되고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요게 이제 원래 이 접점을 지나가고 접선의 수직인 거를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과 곡선이 접할 때는. 근데 지금 여기 1,1이잖아. 그리고 요거 기울기가 나오지 않니? 이 접선은 기울기가 4짜리야. 왜냐면 미분하면 4x 3승이고 1 들어가면 4니까. 기울기가 4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도 내가
뭔가 이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이 삼각형. 어차피 요 삼각형은 이 쪽에서 내린 수의 발을 생각을 해보면 요 삼각형과 얘는 닮았죠. 그죠? 사실은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합동입니다. 사실은 합동인데 왜 닮았냐면 요 각도랑 얘랑 더한 게 90도인데 여기랑 얘랑 더한 게 90도이기 때문에 닮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밑변대 높이의 길이 b가 똑같이 얘처럼 1대 4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1대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지금 요 길이가 사실은 1이잖아. 그럼 원래 1대 4대 루트 17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4분의 루트 17이 됩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나왔고 원의 넓이 나오죠. 16분의 17파이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13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다칭원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밑줄 상수 c의 값은 그냥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f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나누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너가 f 프라임 c가 되고 싶은 거예요. f 프라임 c라는 거는 마이너스 3 c제곱 마이너스 10 c가 된다. 평균 변화율은 너네가 대입해서 뭔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쪽 숫자가 나오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c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c 값이 두 개가 나올 것 같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c 중에서도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걸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c 값이 두 개가 나오면 둘 다 되는 게 맞는데 둘 중에 이 범위에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골라줘야 된다는 거지. 선지상 c 값이 하나인 걸로 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나 봐. 그 녀석을 고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15번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고 최고치 한계수가 1자리인 3차 함수 너가 다음을 만족할 때 밑줄 f1의 최소값 f1의 최소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f0이 1이고 f0은 1 f 프라임 아니지 f1의 최소 뭘 알려줬냐면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1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커 나갔다. 그리고 답원 조건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증가함수 이렇게 써주세요. 증가함수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가함수 옆에다가 f 프라임 x가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써줍시다. f 프라임 x가 0보다 커 나갔다. 그런데 봐봐. f 프라임 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 2차 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fx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요게 f 프라임 x. 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구나. 대칭축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서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 0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을 갖는 최고치 한계수가 3자리에서 미분했으니까 최고치 한계수 1자리에서 미분했으니까 3자리인 2차 함수인 f'x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걸 또 굳이 전개해서 판별식을 쓰고 자빠져 있으면 굉장히 허무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얘가 좀 붕 떠 있다는 거잖아. k 값이 어때야 돼요? 0보다는 좀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러면 붕 떠 있는 거야. 0일 때가 딱 접하는 거고. 이걸 또 애들이 막 판별식 하라고 했다고 전개해서 또 판별식을 한다고. 식을 굳이 이렇게 써놓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판별식을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었을 때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다 했죠, 이제. 우리는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0이 1일 때 f1의 최소값을 보고 싶다는 거는 사실은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 그냥 적분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그냥 적분하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생겼어?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적분상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f0이 1이래. 적분상수 그냥 없네. 그지? f1의 최소네? 1 들어가 봐. 슉슉 얼마나? 8 더하기 k 나오지. k는 0보다 커 나갔기 때문에 최소값은 8이 됩니다. 뭐 이런 문제. 넘어갑니다. 자, 16번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옛날에 이제 수능에서 킬러를 이제 좀 내지 마라. 수능을 좀 쉽게 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킬러를 배제하기로 했던 그 최초의 모의고사에서 이제 요게 이제 공통에 나왔었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엄청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많이 틀렸으면 어려운 거죠, 그죠? 자, fx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0 위아래 넣어봤더니 연속이네요. 그 다음에 마일까지는 감소하고 다시 마일부터 증가하는데 f'-1이 0이겠다, 그지? 왜냐면 감소 증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a, b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건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니까 도함수만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ax 앞에 마이너스인데 그 다음에 빼기 b 밑에는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b.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x가 0보다 커 나갔을 때. 사실 등호는 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위아래 0 넣으면 같으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 좌우 미분계수가 같지, 그지? 첫 번째는 얘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보다 커나 같아야 되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리고 0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0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마일 들어가면 0이라는 소리니까 그걸 먼저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빼기 b가 0입니다. b는 사실은 뭐냐면 2a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녀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며 b 자리에다 일단 넣어줍시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범위에서 너를 만족을 해야 돼.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하셔야 되는데 요 a 값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항을 시켜서 요런 관점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a에 x 빼기 1.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꿨을 때의 장점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x제곱 플러스 1을 관찰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1,0이 한 요 정도 있겠죠? 얘는 이제 정점을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2a, 마이너스 2a, x-1이라는 직선이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접하는 것보단 기울기가 좀 작고 요거보단 기울기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가 됩니다. 요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접할 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너는 같다 판별식 쓰셔도 되고, 선생님은 이제 요 길이가 2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고, 그럼 이제 미분해서 1 더하기 루트 2를 대입하시면 2루트 2 플러스 2 나오죠.
그냥 판별식 쓰셔도 괜찮아요. 판별식 해서 는 0 되는 거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잘 보면 누구의 범위가 나오냐면 A의 범위가 나오죠. 근데 B는 A로 표현할 수 있지. 마지막에 뭐래?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즉 A 더하기 B라는 거는 3A 마이너스 1인데 3A 마이너스 1의 범위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너 뺀 다음에 2분의 3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빼면 2루트 2 플러스 3인데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9 더하기 3루트 2 나오네요. 답은 3번에 있는 이런 문제였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자, 넘어가 보면 함수의 극대극소 나오면서 이제 극대극소의 존재성 그리고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같은 것들을 쓰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17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림을 좀 잘 그리시면 좋겠고 그림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fx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너를 x 더하기 a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근데 a는 양수래. 그럼 어떻게 생겼어? 슉. 그럼 a에서 근을 갖고 a 마이너스 a에서 접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 a 여기가 플러스 a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제곱인 쪽이 접하는 거 제곱이 아닌 쪽이 만나는 거. 극대값이 5 극소값이 1이래. 슉. 극소값은 1 너가 5 자 그럼 이제 뭐가 구해지냐면 지금 최고차원 계수가 1이죠. 근데 이 극대극소 차이가 얼마 나오니? 극대극소 차이 4 나오지. 아까 극대극소에 차이 공식 알려준 거 기억나? 4 곱하기 최고차원 곱하기 t의 세제곱인데 근데 지금 그게 4라는 소리는 그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t가 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1이라는 소리야. 여기가 1이라는 소리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근데 여기가 a고 마이너스 a인 걸 봐서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는 플러스 2분의 3이겠죠? 구하고 싶은 건 f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이제 함수 자체는 끝났으니까 요거 갖다가 위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답 나오죠. 이런 거는 3차 함수 비율 관계, 그 때문에 극대극소 차이에 대한 걸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18번은 그래프를 역시 잘 그려서 우리가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18번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 이제 0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0에서 아마 미분이 안 될 거예요. 음의 실수 K라서. 무슨 소리냐면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기울기가 2K인 직선, 하나는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6x 빼기 4K. 일단 혹시나 몰라서 위아래다가 0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위아래다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K가 나와요. 연속이네요. 근데 아마 미분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위아래 0에서 미분계수를 생각한다는 건 자, 다항식에서 0에서 미분계수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1차항의 계수입니다. 1차항의 계수 위에는 2K예요. 밑에는 6입니다.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K는 음수기 때문에. 자, 밑에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줍시다. 3x제곱 x 플러스 6. 자, 이렇게 되겠죠? 3으로 약분하시면 아마 1과 2에서 근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2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비율 관계상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관계를 같거든? 아까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죠? 그럼 이제 0의 위치라는 거는 너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거야. 한 요 정도 있겠지. 0. 여기가 2분의 1. 기울기 음수자리 온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직선은, 우리 그래프인 fx는 이런 모습이구나.
모든 극값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는 함수값 넣어, 함수값 넣어, 마지막으로 함수값 넣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극대 극소의 합은 항상 너가 중점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의 2배에다가 0에서의 함수값을 더하는 게 바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21이 돼야 돼요. K값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즉 얘가 뭐다? F 2분의 3. 즉 F0 더하기 F2를 해도 F1 더하기 F2를 해도 되는데 한 번의 계산으로 족하다고 F 2분의 3의 2배 더하기 F0. 너가 모든 극값의 합인 2분의 2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이런 극값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19번 한번 해볼게요. 금요일이구나. 요거 한 개, 2개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개, 2개. 19번, 21번 하고 마쳐야겠다. 뭐. 그 다음에 이따가 집에 가면 점심 뭐 먹니? 정해져 있니? 그래? 밖에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 아직 안 정했어? 떡볶이? 떡볶이가 어디가 맛있죠, 이 근처는? 애들 저기 가던데? 아,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오투 떡볶이? 오투가 맞나? 아, 그래? 너는 어디 가는데? 아, 선릉역에 뭐가 맛있어? 아, 청년다방. 들어본 것 같아. 그다음에 설릉역으로 가는 거면 선생님이랑 가는 길에 같이 가도 되겠다. 선생님 가는 길에 내려줄게. 선생님 집 가는 길이거든, 그쪽이. 응. 선생님 월금 저녁에 학생 중에서 그 진선여중을 다니는 애가 있거든? 걔도 이제 그 근처에 진선여중 바로 앞에 거기 그쪽 사는데 그래서 맨날 이제 걔네는 이제 뭐 그 테스트 좀 약간 기준치가 안 되면 제시 보는 게 있거든. 제시 보면 막 11시 반에 간단 말이야, 밤에. 이제 그때 갈 때 선생님 맨날 이제 가는 길에 내려주고. 그래서 아이는 사실 그게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안 데려다 주면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테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빠가 너무 좋아하신대. 왜냐면 사실 데리러 오기가 뭐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차에서 막 또 기다려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숙제 안 했다고 막 차 밑에서 뭐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빠가 되게 좋아하신다면. 근데 도담이는 설릉 가면 버스 타고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걸어가도 조금 걸리니까 춥고 갈 때 있다가 선생님이 데려다 줄게요. 선생님이 거기 내려줄 수 있어. 그 설릉역 아무튼 사거리. 그러니까 왜 한티에서 설릉 가는 길, 그 길목으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거든. 내가 얘기하면 내려줄게. 답 나오니 승혁아? 답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서 지금 ax 3승 마이너스 12ax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미분을 했다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
A 약분했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야. 그지? 요거는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렇게 그어가지고 삼각형 넓이가 12래. 자, 요렇게 그으면 간격이 항상 똑같다고 이렇게 슉슉슉.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2면 여기는 4가 되겠죠. 이만큼이 6이 됩니다. 짠.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12라는 소리는 이만큼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6 곱하기 4가 될 거 아니야? 극대극소의 차이가 4라는 이야기야. 그래? 그럼 다시 우리는 극대극소 차이라는 값은 공식이 뭐였냐면 4 곱하기 최고창 곱하기 t의 세제곱인데 t가 얼마냐면 여기서는 한 칸이 t인데 2입니다.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다 했죠. 그죠? a분의 1은 8 나옵니다. 답은 8이 나와야 돼요. 맞게 풀었나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21번, 23번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보시면 둘 중에 어느 걸 풀어줄까? 그림이 없는 21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그림 없는 걸 잘 못 푸니까. 자, 문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A가 루트 2보다 큰 어쩌고저쩌고. 근데 접선이 너랑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이 A, 다시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너가 x축과 만나는 점이 B, A가 선분 OB를 밑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어쨌거나 OB가 지름이고 A가 그 위의 점이라는 거는 밑줄 쳤으면 OA와 AB가 수직. OA와 AB가 수직. 그래서 이렇게 써주세요. OA 수직 AB. 요거를 뜻한다. 그랬을 때 둘을 곱한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A가 루트 2보다 크다는 거는 왜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X로 묶었을 때 판별식이 양수가 되게끔 준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아님 말고. 맞는 것 같아요. 실근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나?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로 묶을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네. 근데 판별식과 무관하게 어차피 0보다 판별식은 0보다 크지 않나 어차피? 0보다 크죠.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네. 양의 실근 하나랑 음의 실근 하나를 갖고 0을 하나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잡아볼까? 얍. 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원점에서의 접선이 fx와 다시 만나는 점이 있대. 아, 생각을 해보니 지금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모든 근의 합이 정확히 a지, a. 그지? 그럼 0에서 접한 게 a에서 다시 만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x가 a가 돼야 되니까 x는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접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a에서 다시 만난다고. 접선을 그으면 약간 그림을 조금만 이렇게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어서 이런 데서 A에서 만난 거예요. A에서 만났고, 근데 A가 여기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왜냐면 B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림 그리기가 어렵냐? 그럼 약간 이거를 먼저 그리자. 이렇게 그려놓고 내 생각에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접하고 오호,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면 되겠다. 봐봐, 여기가 O, 접선이 다시 만난 점이 A,
다시 A에서 접선이 만난 점이 X절편이 B, 그리고 서로 수직. 그림을 잘 그려주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OA 곱하기 AB를 구하고 싶자. 근데 수직이니까 우리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아까 했지 우리, 그지? T랑 마이너스 2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던 거 기억나? 그럼 해볼게. F 프라임 0 곱하기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1. 요거 딱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럼 A 값이 나올 것 같아요. F 프라임 0 같은 경우에 2 나오네요. F 프라임 A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여기가 2AX니까 2A 제곱 플러스 2가 되네. 아, 얘가 0이 아니라고 준 거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2 빼기 A 제곱이 되는데 얘가 2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A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짠. 자, 이렇게 나왔고,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지금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5a 곱하기 ab를 물론 구하셔도 되지만, 이거 선분 길이 b로 한번 표현해 볼까? 지금 선생님이 f'0이 원래 2짜리인데 그림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기울기가 2짜리가 되게끔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줍시다. 자,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원래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그러면 1대 2가 된다고,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즉 여기 길이가 A가 되면 여기 길이는 2A가 됩니다. 여기 이해 가요? 요 길이가 A인 이유는 여기 있는 X좌표가 0이고 얘가 A이기 때문에. 여기가 2A면 여긴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4A가 되겠죠. 거의 다 됐죠. 우리는 OA와 AB를 여러분이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OA 곱하기 AB는 뭐 곱하기 뭐랑 똑같아? OB 곱하기 요거 수의 말랑 똑같아요. 왜?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A 곱하기 2A인 10A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답은 25가 되겠죠. 나름대로 이런 것도 모의고사 4점짜리예요. 왜냐면 상황을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근과계수의 관계로 이런 거 A가 나온다는 걸 빨리 찾고 A 값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려서 비율 관계 맞춰서 이제 A로 표현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줄게요. 잠깐만. 아까 테스트 답지는 줬지 내가. 과제 답지만 줄게요.